독립정신 42.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과 러시아 정세. 러시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영토를 빼앗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기회를 보아 계책을 부리거나 권력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다른 필요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손에 넣으면 영원히 장악하려 했다. 나아가 그들은 점진적으로 온 세상을 그들의 세력 아래에 두고자 했으니 이는 각국의 역사 서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러시아가 동양에서 노린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깨이지 못하여 세상 형편도 모르고 국권을 보호할 줄 몰라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악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 같은 위험을 먼저 깨닫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서양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일본은 동양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894년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후 대한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도록 권고했다. 각국은 대한이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주권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그들은 대한이 위태롭게 되면 동양에서 팽창 야욕을 가진 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문명한 국가가 대한이 부강한 길을 걷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나 만약 서양의 어떤 나라가 대한에 개입하고자 하면 다른 나라의 반발을 불러와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일본은 대한의 사정을 더 잘 알고 대한 때문에 전쟁까지 했으니 일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일본의 뜻을 은근히 찬성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의 정치개혁을 지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의 의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한에서의 일본의 움직임을 방해하고자 했다. 한편 일본은 동양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노력했고 대한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그 같은 노선으로 나가도록 권유했다. 러시아는 각국의 의사를 거역할 수 없어 겉으로는 제3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기회만 노렸다. 그런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각국이 일본 공사의 불법 만행을 비난하며 대한 황실이 위험에 처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가득했다. 이때 몇몇 대신들이 모여 영국 또는 미국 공사관으로 황제를 피난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는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일로 온당치 못한 일이라 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이 기회를 틈타 러시아는 그들의 공간을 빌려주고 대한 황제를 정중히 받아들였으니 이때가 을미년 1895년 12월 1일이다. 하룻밤 사이에 정부가 뒤집히고 정치 판도가 바뀌어 친일파는 모두 제거되고 수구파가 정부를 장악하여 러시아의 보호에 의존하며 모든 것을 그들 마음대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러시아에 감사하고 또한 더욱 확고히 보호해주기를 바라면서 금광, 철도, 산림개발, 어업권 등을 러시아에 잇따라 양도했다. 나아가 섬을 빌려주고 세관,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업무도 러시아 관리들에게 맡겼으며 러시아인들이 대한의 군사훈련까지 담당하여 대한의 주권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때 뜻있는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 득실을 토론했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허락을 얻어 부산 저령도에 러시아 군함들이 쓸 석탄 보관시설을 만들며 러시아 장교들과 고문관들을 초빙하여 그들에게 대한의 재정과 군사 업무를 맡긴다는 소식을 들은 독립협회 회원들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러시아에 약속한 것들을 모두 무효로 해야 한다고 조정에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공간에 우리 정부와 백성이 우리나라 영토를 조금이라도 외국에 빌려주지 않기로 했으며 따라서 저령도를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러시아 공사는 일본이 이미 월미도를 빌려 쓰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공사에게 이 문제를 문의했더니 일본 공사는 월미도를
되돌려주며 저령도 반환을 촉구했다. 이에 러시아 공사는 저련도를 빌리려던 것을 취소하고 러시아 장교들과 고문관들을 대한 정부로부터 철수시켰다. 이것이 우리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 한마음으로 나라의 주권을 보호한 첫 번째 사례이다. 외국에서는 모든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이 깨어서 국제법 원칙을 어기지 않고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고 세계 정세를 알고 바로 행하면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의 뜻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백성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그들의 모임도 금지했다. 각국은 대한과 러시아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앞다투어 대한정부에서 러시아에 주었던 것과 비슷한 이권을 얻으려 했다. 이는 본래 통상조약에 각국을 평등하게 대접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금강 개발권을 주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한이 양보하면 할수록 각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 각국에 대한 양보가 많아질수록 대한의 주권은 악화되고 외교는 뒤엉켜서 의혹과 갈등만 높아졌다. 그러므로 각국에서는 대한의 독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각국의 여론을 알지도 못했고 알아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러시아에만 더욱 의존했다. 러시아 공사관은 이를 흐뭇하게 여기고 대한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며 세력을 확장하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청일전쟁 이전에 청나라같이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러시아에 의존하는 세력은 저 반역도당들이 일본인들과 야합하여 권력을 빼앗으면 그 화근이 임금님에게 미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전제정치 하에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세계 강국이 되었으니 러시아에 확실히 의존한다면 일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므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으면 대한이 장차 큰 화를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는 러시안들의 말을 듣고 러시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러시아를 믿는 마음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마음과 같았다. 일본은 하는 수 없이 한성주제공사를 교체하고 겸손한 태도로 우호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들은 명성황후 살해에 책임이 있는 미우라 공사와 일본 검객들을 히로시마에서 재판에 회부했으며 일본의 망명에 있던 대한 사람들이 암살당하거나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대한에서의 지위에 따라 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것은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전례로 망명객을 수용하고 있는 자기 나라의 이익과 명예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또한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에서 개화를 하려다가 실패하여 죄인으로 몰린 망명객에 대해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므로 일본도 이 같은 원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에서는 일본이 우리의 반역도당들과 야합하여 우리 황실을 해칠 기회를 노린다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대한과 일본은 외면적으로는 우호적인 체하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수여서 화친을 할 가망이 없었다. 일본은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에서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당시 대한의 형편을 비유하자면 앞에서는 늑대들이 달려들고 뒤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형상이었다. 늑대가 먹잇감을 포기하지 못하여 한 걸음 달려들면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만 사자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 마침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한다. 이와 같이 늑대로부터 화를 면한 것만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대한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스스로 서지 못하니 일본이 대한에서 도모하고자 한 것이 모두 실패하면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여건만 조성되고 말았다. 1896년 5월 14일 우리나라에 주재하던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일본 공사 고무라는 각기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대한 문제에 대한 협상하며 합의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합의한 내용은
두 나라가 우리나라 대신에 임명과 해임에 관여하며 우리나라 영토 내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에 개입하며 우리나라에 전보선을 설치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무시한 것으로서 결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진실로 대한의 독립을 존중한다면 대한 정부가 자진해서 그 같은 요청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에 합당한 것이다. 하물며 대한 정부에서는 그 같은 양국 간 합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앉아 대한에 관한 문제를 마치 대한이라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결정했다. 이것이 어찌 국제법에 합당하겠는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한다면 그것을 면할 방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니 어찌 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혹시 그들이 분노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러시아와 일본을 저주할 뿐이니 그것은 실질적인 해결책도 못 되고 양국에 저항하면 할수록 나라에 해가 될 뿐이다. 개화를 위해 힘쓰는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의 실상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기에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 대신을 임명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군대를 주둔시킨다 하는가? 우리가 전쟁이나 다른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응당 외국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모두가 분발하는 마음이 생겨 국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이 같은 정신 상태에 이른 후에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